잠시 후 여러분은 천년왕국 신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신라의 역사는 기원전 57년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루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신라 최초의 왕으로 전해지며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남하한 유이민 세력이 합쳐져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건국되었습니다. 신라는 뛰어난 철기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의 진안 세력을 정복하여 점차 발전하였지만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친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고 체제 정비와 국가 통합이 늦어졌습니다. 육부족 연맹체였던 신라는 육부의 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였고 초기에 박, 석, 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왕의 칭호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으로 바뀌었는데 거서간은 군장 또는 우두머리, 차차웅은 무당, 이사금은 연장자를, 마립간은 대군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칭호가 바뀌어 나간 것은 통치체제가 정비되고 왕권이 강화되어가는 정치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무랑 때에 이르러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내무랑은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을 확립하였으며 왕을 부르는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여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가야와 외의 연합 세력이 신라의 영역을 침입하였는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 이를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라는 자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33년 눌지왕 때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백제와 나제 동맹을 맺었고 493년 소지왕 때 백제와 혼인 동맹을 체결하며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라는 6세기 초 지증왕 때에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의 신과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의 라를 합쳐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증왕은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도 정리하였는데 지방 행정구역을 주, 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부를 보내 지금의 울릉도 일대인 우산국을 정벌하였고 경상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우경을 장려하였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순장을 금지하였으며 수도에 시장인 동시를 열고 이를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며 상업을 장려하였습니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귀족회의의 대표자인 상대 등이 회의를 주관하게 하였고 지배층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정비하였으며 관리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누어 복색으로 서열을 구분하는 등 관등제 역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자 병부를 설치하였고 김해 지역에 금관가야를 병합하였으며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나타내기 위해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527년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진흥왕은 불교 진흥을 위해 황룡사를 건립하였고 불교 집회 등을 통해 나라의 통합과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화랑도는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청소년 수련단체로서 교육과 군사 및 사교단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이후 다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아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였습니다. 이어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인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차지하였으며 북쪽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함흥 평야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진흥왕은 이러한 영토 팽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단양 신라 적성비와 창녕 척경비,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등의 비석을 건립하였습니다. 순수란 원래 천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지방 민심을 살피던 풍습을 뜻하는데, 진흥왕은 자신이 확장한 국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진흥왕은 왕권 강화와 강해진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스스로를 태왕이라 칭하였으며 개국, 태창, 홍제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거칠부로 하여금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로를 확보하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농사에 유리한 비옥한 토지를 확보하여 경제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즉위한 진평왕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원광으로 하여금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글인 걸사표를 짓게 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라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건립하였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 석탑을 세웠습니다. 신라는 선덕여왕 시기에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 성이 함락되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김춘추가 고구려의 동맹을 요청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이어 즉위한 진덕여왕은 삼국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집사부를 설치하며 장관을 중시라 칭하였고, 당나라의 김춘추를 파견하여 나당 동맹을 성립시키는 등 친당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신라 역사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